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4년 제주도민 공공외교 공모전에 발표를 맡게 된 파워레인저조의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명언을 인용해보고자 하는데요.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높은 문화의 힘이다.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하드파워만 중시되었던 외교 현장이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을 강조할 수 없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은 오늘날 강력한 문화의 힘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생활 양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주의 문화가치 현황에 대해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리적 요건으로 고유의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제주도는 육지와 다르게 아열대 기후에 속하기도 하고요. 제주는 육지와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에는 이러한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서로 왕래가 힘들었습니다. 이는 육지와 차별화된 고유의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였고요. 따라서 제주도는 타 지역과 구분되는 잠재적인 문화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탐라문화재입니다. 탐라문화재는 제주도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제주 무형문화자산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행사인데요. 제주 문화재에서 발굴한 제주 문화양식이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축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언어 축제로서 고유의 언어 문화를 계승하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 축제를 통해서 제주어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녀문화인데요. 제주도 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2016년에 등재되었고 해녀문화 같은 경우는 어촌계와 해녀회를 중심으로 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정된 바다에서 공동작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학교와 같은 공동시설의 건축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점은 해녀와 해녀 공동체가 지닌 연대와 조화 정신을 상징하고 제주도민 정체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최근 전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해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녀학교를 통한 해녀 수업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주도 향토 음식 몽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몽국은 제주도에서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기 위한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하고 올라온 해녀들의 체력 보충 수단이기도 하였는데요. 최근 예능 수요 미식회를 통해서 몽국을 소개함으로써 몽국의 인지도가 상승하였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자료에서 2024년 4월 4주차 랭키파이 트렌드 지수를 저희가 재구성한 결과인데 몽국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우진 해장국이 제주도 맛집 순위 차트 1위를 했다는 사실을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고기입니다. 말고기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제주도 특산물로서 나라에 진산될 만큼 제주 고유의 음식 문화라 규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한국사에서는 말고기는 정근 때부터 드물게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나 제주 같은 경우는 육지보다 많이 식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근래부터는 말고기 샤브샤브, 육회 등으로 판매되고 있고 청동기 시대부터 소비한 말고기는 제주도의 역사와 흔적이 담긴 매력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갈치요리인데요. 제주도의 해양 환경이 은갈치의 서식 조건에 적합한다는 점과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낚시로 잡는 전통 어업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미 자연문화적 요소가 갖춰져 있습니다. 최근 SNS의 발달로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파격적 액션과 쇼맨십이 화제가 되어 파급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문화가 공공외교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외교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부가 곧 교류하는 형식에서 국민과 국민의 외교 방식으로 변화한다는 점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점에서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자료는 저희가 논문에서 발췌해왔는데 컬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공공외교를 임의 창조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비와 클레기 같은 경우는 범문화적 소통이 비형식적으로 변화한다는 점, 정부 주도의 문화 영역을 감수하고 민간 분야의 컨텐츠의 확대에 주목한다는 점, 조라 같은 경우는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중심이 된다는 점과 시리즌 디플로매트와 피플 투 피플 형식의 문화 공공외교에 전환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코리아 페스티벌 인 아세안 행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행사 같은 경우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에 대해 소개시킨 행사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세안 국가 모두가 행사 품질에 대한 평가를 5점 만점에서 3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주었고요. 다음은 1차적 결과인데요. 5점 만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가정, 필리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5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는 점에서 1차적 결과 또한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인데요. 이런 행사, 문화공공외교 활동과 기존에 한국이 가지고 있던 우호도가 각각 공공외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보이시는 파란색 그래프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 이미지가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그래프고, 여기 빨간색 그래프는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반영되는 문화공공외교 성과를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공공외교 활동이 공공외교에 성과를 미친다는 점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사회가 나아가야 될 공공외교 전략과 정책인데요. 첫 번째로 해외 국민을 대상으로 제주 문화의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코리아 페스티벌 인 아세안의 연구 사례에서 증명된 만큼 이런 행사는 많아져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행사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주최하게 되기 때문에 주최됩니다. 다만 공공외교는 민간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민간의 자유로운 문화체험 컨텐츠를 개발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 지역 문화를 결합한 사례인데요. 대표적으로 제주 토속문화재를 전시한다든지 토속 전래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고, 제주 고유의 불교 문화를 활용하여 공공외교 효과를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제주도 내부의 문화시설과 인프라 투자인데요. 저희가 그 행사나 홍보 활동을 통해 얻어진 공공외교 효과는 얕은 범위의 공공외교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방문하여 양질의 문화 컨텐츠를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깊은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공공외교 전략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주목한 점은 해양 쓰레기 문제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자료와 같이 제주도는 해양 쓰레기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기관과 공기업의 업사이클링 정책을 시행, 비영리단체와 시민단체의 해결, 비지역과 개인의 구성원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외교 효과를 위한 아이디어인데요. 첫 번째는 제주문화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주요 인사를 초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형식의 공공외교에는 시공간적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각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먼저 제주도에 초청해서 공공외교 활동과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들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공공외교관이 되어 간접적인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31개국 외교관들을 제주도에 초청하여 제주정책 문화 이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기업과 민간주체의 참여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양질의 문화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공공외교 자산을 정부가 직접 선정하여 해외에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방식과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밈의 활성화인데요.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문화를 유머 있게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사례 유튜버 머레 카멘 같은 경우는 제주와 관련된 컨텐츠로 제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킨 바 있고, 대표적인 충주시의 충주TV 홍보맨 같은 경우는 충주 관련 컨텐츠를 통해서 충주시의 이미지를 크게 높인 점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충분히 해외 국민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활용하여 문화 공공외교를 실현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인지도가 증가할 것이고요. 이 성과를 통해 창출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것입니다. 공공외교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모두 합쳐져서 나오는 성과임을 인지해야 되는데요. 각 주체들이 함께 문화공공외교 정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명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들 또한 해외 국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님으로써 더욱더 효과적인 문화 공공외교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